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처음으로 오프라인 강의 모임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 5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합정역 근처 모임 공간에서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점성학을 몰라도 상관없고 종교나 직업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모임 주제는 물병자리 토성의 시대입니다. 일부에서는 토성의 시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2부에서는 원하는 분에 한해 각자의 인생에서 토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3부에서는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22대 총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연합으로 190석에 가까우니 압승이라 할 수 있고 국민의힘은 겨우 탄핵 저지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야권은 정권 심판이란 프레임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았으니 22대 국회는 심각한 국가 경제와 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5월 30일은 22대 국회 개원일입니다. 점성학으로는 22대 국회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개인 출생 차트로 인생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듯이 국회 개원일처럼 국가 이벤트가 시작되는 날짜를 확인하면 앞으로의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차트를 이용해서 22대 국회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선 22대 국회 초미의 관심사인 사법부와 언론개혁, 부동산개혁, 헌법개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법을 뜻하는 목성과 언론 출판을 뜻하는 수성, 부동산을 뜻하는 토성, 그리고 쌍둥이 자리에 모여있는 행성들의 강약과 도수, 별의 의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혁 가능성을 예측하려면 지난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 차이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차이점을 비교하려면 두 개의 차트가 필요합니다. 화면 왼쪽은 예정보다 개원이 늦어진 21대 국회 개원일 차트이고 오른쪽은 22대 국회 개원 예정일 차트입니다. 지난 21대 차트를 보면 목성이 역행하면서 또한 역행하는 강한 토성과 붙어 있습니다. 역행하는 목성과 역행하는 강한 토성이 결합하게 되면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와 부동산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즉 국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법부와 부동산이 강한 권력을 소유한다는 뜻이니 당연히 사법부나 검찰, 부동산 개혁은 불가능했습니다. 언론을 뜻하는 수성도 베텔리우스 별과 연결되어 언론이 명예와 특혜를 가진다는 뜻이 되니 언론개혁도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달의 위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달은 황소자리 27도에 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국회가 협박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파행국회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지난 국회는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개 별자리 중 하필이면 황소자리이고 0도에서 29도 중 하필이면 27도에 위치하는 날짜에 개원했으니 작심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원래 개원일인 5월 30일이 아닌 7월 16일에 개원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부터는 5월 3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일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론을 뜻하는 수성부터 보겠습니다. 황소자리 21도에 있는 수성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별의 의미를 해석하면 두려움으로 우울증에 빠진다는 뜻이고 21이라는 숫자로만 해석하면 곤란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수성과 연결되는 쌍둥이 자리 별들도 법적으로 위험하거나 명예를 잃는다는 뜻이니 22대 국회에서 언론 개혁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성과 금성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언론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성이 황소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되는 목성도 알아보겠습니다. 사법개혁은 언론개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목성이 쌍둥이 자리 영도에 있으면 사법부나 검찰이 불명예를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도는 무엇이 새롭게 시작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뜻이니 언론개혁보다 오히려 사법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사법개혁도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명예를 겪는 주체가 사법부나 검찰도 되지만 야당 대표나 국회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영도가 뜻하는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분명한 건 사법부나 검찰 그리고 야당 중 하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동산 개혁과 관련되는 토성도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 자리 18도에 있는 토성은 약하기도 하지만 도와주는 행성들도 없습니다. 즉, 지난 국회와는 다르게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물고기 자리 18도는 봉사와 자선을 뜻하기에 부동산과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베푼다는 건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렴하게 분양하는 서민 주거정책들이 힘을 얻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합과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일 차트에서 화성이 뜻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자리 22도에 있는 화성은 같은 양자리 12도에 있는 노드와 연결되어 있어 마치 강한 화성이 두 개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두 개의 강한 화성은 뛰어난 전략과 에너지로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를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양자리 22도와 12도는 상대 정당과 공적으로 연합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결과도 긍정적입니다. 그래도 연합하는 방식이나 과정은 제한보다는 화성이 의미하는 제압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쌍둥이 자리 9도 태양과 7도 금성, 영도, 목성의 조합이 뜻하는 것으로 개헌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은 과거의 명예는 파멸로 끝나고 미래에는 새로운 폭력을 통해 명예를 얻게 된다는 뜻이고 금성은 땅과 바다 모두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며 목성은 과거의 거짓과 위선으로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추방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알 수 있듯 22대 국회는 전쟁 같은 국회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과거의 명예는 실패하고 새로운 명예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태양이 뜻하는 새로운 폭력을 통해 명예를 얻게 된다는 건 야당 입장에서는 개헌이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무차별적인 법의 집행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처참하게 무너져야 싸움은 끝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전쟁하듯 밀어붙이는 것만이 승리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과거를 심판하고 개혁을 부추겨서 판을 바꾸게 만드는 명왕성이 국가원에 진입한 건 2024년 1월이었고 그 영향으로 야권은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지난 20대는 식물국회였고 21대는 힘도 없고 개혁에 실패한 국회였습니다. 그렇지만 22대 국회는 판이 바뀐다는 의미를 새기고 국민을 위해 미래를 바꾸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2대 국회의 난제 혹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2024년의 급박한 경제 상황을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정성학이었습니다.